진짜 역대급 차기 회장직 제안을 받은 홍명보 감독. 결국 이런 결정을 내렸다. 자, 아시다시피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전달해 드렸을 때, 정말 많은 분들이 이럴 수가 있나? 이게 정말 말이나 되는 건가? 이런 비판하신 분들 참 많았습니다. 역대급이죠. 차기 회장직까지 제안받았던 홍명보 감독. 알다시피 자서전에서 정몽규 협회장이 직접 밝힌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홍명보 감독에 대한 국대 감독 선임의 혜택 의혹이 아니라 이제는 협회장까지 온 국민과 축구 팬들이 신경 써야 하는 사태가 되는 거냐? 이런 비판을 쏟아내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상태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이 자서전에서 협회장이 홍명보 감독에게 협회장 자리를 제안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경륜이 부족하고 지도자로 명예회복을 하고 싶다라면 오히려 홍명보 감독이 거절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감독 선임과 관련하여 프리패스 특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축구협회장 자리까지 제안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실 국민적 여론은 더욱더 들끓을 수밖에 없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과정에 이 관련 커뮤니티에서는요, 온라인에서는요, 도대체 무슨 명분으로 회장직에 추천을 받았고 축구협회는 친목회 수준이 아니냐, 회장직도 이렇게 무슨 기업에서 회장직을 물려주는 것처럼 내려받을 수 있는 거냐, 인맥축구의 자랑질이냐, 큰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시기에 정몽규 회장의 자서전이 왜 드러나게 됐는지도 참 이해가 되지 않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이 협회장과 홍명보 감독의 이 절친한 사이, 관계성, 거기에 뭐 고려대학교 카르텔에 또 뭐 하나회에 대한 이야기까지 정말 다양한 얘기들이 빗발쳤다라는 걸 아마 축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결국 그 내용들이 사실로 드러나느냐 마느냐에 대해서 참 많은 비판 여론과 양립하는 의견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는데, 자, 결국은 어떻습니까? 이제는 홍명보 감독 어깨를 펴라, 이런 칼럼도 등장합니다. 슬슬 이제 홍명보 감독에 대한 응원 여론이 돌아오고 있음을 좀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 내용을 좀 잘 보셔야 하는 게, 쭉 한번 읽어드릴게요. 파리 올림픽이 한창인 이때 스포츠 화제의 초점이 당연히 올림픽 전사들에 맞춰져야 하지만 이례적인 뉴스, 바로 홍명보 신임 축구 국가대표 감독직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서 결국 코치를 물색하고 귀국하면서 기자회견이 큰 관심을 받게 됐는데,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유튜브를 비롯하여 온라인상에서 홍 감독에 대한 비판의 수위가 높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라고 정리를 하고 있어요. 이 국대 감독 선정 과정에서 축구협회가 공식 시스템을 가동하지 않았고 몇몇 인물이 결정했다라는 과정의 문제, 또 다른 하나는 배신자론, 바로 그를 지지했던 울산 팬들이 돌아선 것은 너무 놀라웠고, 특히나 홍 감독이 국가대표 감독직으로 절대 가지 않겠다라는 말을 대번에 뒤집으면서 팀을 떠난 데에 거칠게 항의했으며, 대표팀에서 한솥밥을 먹어왔던 박지성, 이영표, 박주호까지 비판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개인적 욕심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 해보자라는 생각을 했고, 이게 내 진짜 동기였다라고 수락 이유를 설명했는데, 글쎄요, 이게 설득력이 너무나 부족했던 거죠. 그런데 이 칼럼에서 이러한 말을 합니다. 축구 담당은 경험하지 못했지만 1994년 USA 월드컵 축구대회를 취재할 수 있는 행운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그때 만나 식사를 하며 오랜 시간 인터뷰를 했던 선수가 바로 홍명보였다라고 합니다. 20대의 홍명보는 축구 선수 같지 않은 학자풍의 느낌이 있었고, 그를 다시 볼 기회는 없었지만 자기 주관이 굉장히 뚜렷했으며 특히나 한국 축구에서 큰 역할을 할 인물로 보였다. 특히 축구 담당 기자들의 평이 매우 좋았다라고 설명합니다. 많은 축구 팬들이 기억하고 인정하는 부분이죠. 홍명보 감독이 선수 시절에 문제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 2002년도 월드컵을 빛냈던 최고의 영웅 중에 한 명인데 말입니다. 하지만 최근 아시안컵 대회 4강 탈락과
2024 파리 올림픽 출전 실패가 사실 한국 축구의 위기 상황을 말해준다라면서 자신을 비롯한 축구 팬들이 화가 나 있지만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느낌이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제가 한번 되묻고 싶습니다. 어느 정도 정리가 좀 됐을까요? 이제부터는 지켜보는 시간이라고 설명합니다. 홍명보에게 어깨를 펴라고 말해주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하지만 이와 정반대된 칼럼도 존재합니다. 홍명보와 그리고 한동훈에 대한 이야기를 쭉 늘어놓은 칼럼 되겠습니다. 동국대 정치학 교수님이 적은 글인데 뭐 좀 줄여서 말씀드려보면 좋은 성적을 내면 홍명보 논란은 사라질 것이라는 생각이었다고 해요. 용서받는 방법이 대표팀의 성장과 발전을 이루는 것뿐이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자, 하지만 그는 우리가 본 감독 중 최악이다 라는 소리를 들으며 피노키홍으로 전락했다고 합니다. 홍명보의 부정철발이라고 비판받고 있으며 면접 없는 부탁으로 선임이 되었고 미리 써놓은 각본에 따른 이런 의혹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폭로가 끊임없이 쏟아졌으며 감독 사퇴가 유일한 대안이다. 홍명보의 기자회견 이후에도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다. 오해일 뿐 특혜는 없었다. 라는 협회의 입장이지만 홍명보의 논란은 스스로 자초한 결과라고 비판받고 있습니다. 자, 결국 어떻습니까? 이번 사태에 대해서 여전히 홍명보 감독에 대한 논란은요, 축구협회 리더십의 실패라고 꼬집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규정하며 이에 가장 적합한 리더십의 조건이 무엇인지는 그들의 몫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자신도 없었고 당당하지도 못했으며 변명과 회피로 일관했다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국 축구가 계속해서 나아지고 더 나은 성과를 내기 위한 리더십의 고민은 없어 보였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홍명보 감독은 비판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같은 2002년도 월드컵의 영웅이자 또 해설위원으로서 또 감독으로서 서로 다른 길을 걸었지만 서로 응원했었던 동료인 이영표 선수가 홍명보 선임 논란에 대해서 강력하게 규탄을 했습니다. 전혀 예상 못했다. 황금세대에 함께할 좋은 감독이 왔으면 좋겠다. 특히 25일날 방송된 SBS 예능방송에서 이영표 선수가 한 번 더 입을 열었습니다. 특히 히딩크 감독 역시 뭐 협회에 압박이 있었다라고 했는데 이영표 선수는 이 당시 때 이번 논란에 대해 전혀 예상할 수가 없었다. 다만 지금 2002년도 월드컵 이후 황금세대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이런 좋은 선수들과 함께할 수 있는 좋은 감독님이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가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감독의 역할에 대해서 꼬집었는데요. 선수 반, 감독 반이라고 생각한다. 경기장에 벤치에 감독이 누가 앉아 있느냐에 따라 경기의 결과가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그 정도로 감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한다. 라고 이야기를 또 강조해서 설명했을 정도입니다. 자,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이번 논란에 대해 행정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다시는 대한축구협회를 믿어보자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을 것이다. 실수가 반복되면 그건 실수가 아니라 실력일 수 있다. 어떤 전체적인 변화가 필요하겠구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나 분명히 아니었다라고 해요. 자신이 확인한 4월 중하순 당시만 하더라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외국인 감독을 차출할 움직임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비판들이 끊임없이 쏟아지다 보니까 결론이 어떻게 납니까, 여러분? 결국엔 새로운 감독의 선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홍명보 감독의 사퇴를 촉구하는 이야기는 점점 더 거대해지고 거기에는 축구협회장인 정몽규 협회장도 동반 퇴출해라 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데 여기에 울산팀으로 조용히 온 김판곤 감독 기억나십니까? 한국 축구 내 손으로 바꾼다. 큰 그림 그리나? 야, 무슨 말일까요? 홍명보와의 인연까지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김판곤 감독이 사실 국가대표 감독직을 맡아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한 축구 팬들도 상당수 존재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김판곤 감독이 드디어 K리그 첫 정식 감독 데뷔전을 치렀는데 이게 참 희한하게도 홍명보 감독이 있었던 울산팀을 맡게 됐습니다. 그러한 부임은 여러모로 의미심장하다라고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울산 구단 역사상 최초로 울산 선수 출신의 정식 감독이 선정됐다라는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말레이시아 대표팀을 2년 6개월 동안 이끌며 눈부신 성과를 거뒀다라는 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이런 김판곤 감독이 울산 팀을 맡게 되면서 이 김판곤 감독은 체계적인 시스템의 핵심, 투명성과 전문성을 만들었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후보자 선정부터 인터뷰, 최종 결정까지의 모든 과정이 상세히 설명되어져 있었다라는 거죠. 팬들은 김판곤의 능력을 높게 평가합니다. 첫 번째로 그의 안목, 두 번째로는 소통 능력, 세 번째로는 비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김판곤 감독은 한국 축구 행정 시스템에 남긴 큰 유산이라 할 수 있는 프로세스의 중요성, 모든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만들었다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홍명보와 김판곤은 이미 구면이다라고 해요. 홍명보 감독의 축협 전무이사 시절 김판곤 감독을 발탁하여 힘을 실어줬기 때문입니다.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는데 감독님이 적격인 것 같다. 이 말 한마디가 결국 김판곤 감독의 운명을 바꿔놓았다라는 거죠. 그러니 어떻습니까? 현 시점에서 국가대표 감독이 된 홍명보 감독은 많은 비판을 받고 있고 사퇴의 압박도 많습니다. 분명 지금이 그렇습니다. 자, 하지만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축협 전무이사로부터 있으며 김판곤의 능력을 알아보고 지지해준 당시의 홍명보는 인상이 깊다. 그렇기 때문에 홍명보와 김판곤의 콜라보는 한국 축구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데 그 당시에는 분명히 이바지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론은 어떻습니까? 결국 이 김판곤 감독이 축구협회가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는 이 가운데에, 이 혼란스러운 가운데에 김판곤 감독이 이끄는 이 한국 축구가 좀 더 낫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지금 굉장히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이 김판곤 감독, 홍명보 감독에게 바통을 이어받아서 국가대표팀을 이어나간다면 이거 굉장하지 않을까라는 상상도 한번 해볼 만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참관하며 다들 열심히 하는 것 같아 참 보기가 좋다라고 응원하며 격려를 했습니다. 어린 선수들의 성장 과정을 지켜보는 것도 한국 축구를 위해 필요한 것이라 판단하여 먼 곳까지 오게 됐으며 다들 열심히 하는 것 같아 보기가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이 유소년 대표팀 선수들 정말 열심히 경기를 이날 치렀다고 해요. 아무래도 국가대표팀 감독인 홍명보 감독의 모습이 지금 보였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게 열심히 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드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사실상 이런 모습을 보여준 이 국가대표 홍명보 감독의 이 모습을 가만히 놓고 보면 우리 이런 장면 하나 떠오르시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장면인지 좀 틀어볼까요? 지금 보면 자, 이때가 무엇입니까? 홍명보 감독이 울산 감독으로 있을 당시에 굉장한 분개함을 쏟아내던 모습으로 아주 유명한 영상 되겠습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이러고 어떻게 됐죠? 자, 유명한 장면입니다. 홍명보 감독이 정말 의자에다가 냅다 슈팅을 날려버리는, 이게 팀이야! 라고 외치면서 냅다 킥을 날려버렸죠. 네, 바로 이 장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유명한 장면이기는 한데 뭐 이미 익히 알고 계실 거라고 개인적으로도 생각을 합니다만, 글쎄요, 홍명보 감독의 이런 모습을 잘 알고 있는 역시 유소년 대표팀 또 국가대표팀 선수들은요, 오죽했으면 홍명보 감독이 국가대표팀 감독직에 선임이 됐다라고 했을 때 군대와 같은 그런 위계질서가 또 태어나지 않을까, 굉장히 염려하고 우려하고 걱정하는 국가대표팀 선수들 사이에서 나는 좀 원치 않는다라는 비판 여론이 일었다라고 하니 이게 어느 정도의 사태일지는 아마 많은 분들이 예상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냅다 기름을 들이부은 것이 바로 축구협회장의 정몽규 협회장의 자서전이죠. 협회장은 국민의 욕바지에 불과하다. 자, 국내 축구팬 반응이 어땠을까요? 왜 이런 말을 자서전에서 정몽규 협회장은 쏟아냈을까요? 최근에 기억나십니까? 홍명보 감독에게 협회장직을 제안했다라는 말을
이 자서전에 실게 되면서 정말 많은 비판 여론을 끌어냈고, 나아가서는 홍명보 감독이 취임사 기자회견을 할 때 여기에 대한 질문을 직접적으로 받게 되기도 했습니다.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이제는 웃음도 안 나온다. 정몽규 회장이 본인 스스로를 칭찬하자 누리꾼은 크게 분개해할 수밖에 없었다. 제가 분개하다라고 좀 약소하게 표현해서 그렇지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지금 이 협회장에 대한 비판 여론이 얼마나 강렬한지 뭐 역대급이다 이런 평가를 지금 받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협회장의 반응에 대해서 국민들 뭐라고 했겠습니까? 어이가 없죠? 본인 스스로를 칭찬하다니 무슨 말일까요? 나는 10점 만점에 8점이다. 예전 샤이니라는 그룹의 노래였나요? 아니었나요? 10점 만점에 10점 이런 노래 있었던 것 같은데 참 황당합니다. 자화자찬. 이 유튜버들 중에서도 그런 인간이 있습니다. 스스로가 공명정대하고 결백하고 깨끗하고 뭐 굉장한 정의감에 사로잡힌 척하는 오로지 유튜브 조회수와 돈만 보고 달리는 것을 뻔히 알고 있건만, 근데 이 협회장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 유튜버보단 낫지만 사실 비슷한 맥락으로 보여집니다. 스스로의 입으로 10점 만점에 8점이라 국민분들, 축구팬들은 10점 만점에 과연 몇 점이나 줄까요? 이 기사를 보면 왜 질타를 받는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아프게 반성한 것도 있고 간혹은 악의에 찬 왜곡에 서운한 적도 있었다. 나는 축구협회장에게 필요한 덕목이 높은 수준의 역량과 도덕성, 인내심, 참을성이다. 월드컵이나 아시안컵 등 주요 대회에서 대표팀이 부진하면 온 국민의 원성을 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어느 종목도 국가대표팀 성적이 나쁘다고 회장 퇴진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럴 때마다 국가대표팀 감독이나 축구협회장은 국민 욕바지가 아닌가. 황당하죠. 어디 우리가 성적이 나쁘다라고만 해서 협회장직을 내려놓으라고 했습니까? 특히 이번 사태의 핵심은 홍명보 감독의 전혀 공정하지 않았던 감독직 선임의 과정에 대한 비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걸 저렇게 치부하며 10점 만점에 8점이라고 자평을 했습니다. 누군가 내 임기 도중에 일어났던 업적에 대한 점수를 매겨보라고 한다면 10점 만점에 8점 정도는 된다고 대답하고 싶다. 나는 점수에 상당히 박한 편이라 내가 8점이라 생각하면 상당히 높은 점수다. 글쎄요. 이 글을 본 많은 국민분들과 축구팬들은 그런 반응을 쏟아내고 있지 않습니다. 댓글 한번 볼까요? 보이십니까? 8점 아니고요. 0.8점. 모두 사퇴해라. 정신 못 차렸네. 자, 비판이 빗발칩니다. 참 이 유튜브 중에서도 이런 인간이 한 명 떠오르기는 하는데 참 그런 인간에게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주제 파악이라고 하죠. 더불어서 하다 못해 자신에 대한 자기 객관화, 자기 주제 파악도 못해서 이렇게 비판을 받는 이런 맥락의 흐름을 보면 협회장님도 개인적으로 좀 냉철하게 현실을 바라봐야 하는 눈이 필요하지 않나. 한낱 유튜버 그런 인간 따위와 비교해 대선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협회장이라고 하는 하나의 장이라고 한다면 그런 몰상식한 유튜버보다는 좀 더 현명한 시선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결국엔 어떻습니까? 클린스만 감독도 입을 다물질 않습니다. 나는 잘했는데 손흥민, 이강인이 다퉈서 기강이 깨졌다. 클린스만 감독과 협회장과 제가 말했던 그 한낱 유튜버라는 인간과의 공통점은요. 자기 입으로 자화자찬을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시청자들도 알고 있고요. 국민들도 알고 있고요. 축구팬들도 알고 있습니다. 본인만 자신의 객관화를 할 줄 모르는 거죠. 얼마나 속으로 비웃고 황당해 하겠습니까? 자신이 잘한 줄 알고 이렇게 환하게 웃으며 스스로 자화자찬하는 이 모습들, 이런 종류의 사람들은요. 나르시즘이라고 하죠. 나르시스트라고도 합니다. 평생 옆에서 얘기를 해줘도 알아듣지 못한다고 해요. 클린스만 감독도 마찬가지였던 걸까요? 결국엔 어떻습니까?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온 축구 팬들의 분개함이 터져 나갔습니다. 홍명보 나가, 정몽규 나가, 팀으로 뭉친 K리그 팬들
토트넘전 이후 분노의 외침, 응원가를 떼창했다. 아, 보이세요? 정말 많은 요번 K리그와 토트넘의 경기 있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물론 굉장한 난타전이 있었습니다. 이 팀 K리그 선수들이 굉장히 열심히 활동을 했어요. 자, 하지만 결론은 어떻습니까? 토트넘의 벽을 이길 수는 없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왜 홍명보 감독이 유소년 대표팀으로 일정을 급하게 선회했느냐. 많은 사람들은요, 이 현장 피하고 싶어서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 만약 홍명보 감독이 등장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 축구 팬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기사에 보면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렇게 경기가 끝나고 다 같이 응원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각각 응원하는 팀의 유니폼을 입은 팬들은 경기 후에도 북측 광장에 모여서 응원가를 부르며 정몽규 나가, 홍명보 나가를 외치며 엄청난 분개함을 표출했습니다. 아마 이 모습으로만 홍명보 감독은 그날 현장에 있을 수밖에 없을 뻔했습니다. 그러니 안 가는 게 잘한 선택이죠. 자, 이 와중에 홍명보 감독과 기성용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 이 기성용 선수가 많은 문제를 일으켰죠. 코치였던 홍명보 감독에게 쓴소리를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홍명보 감독이 혀를 차며 이런 촌놈아라고 구박했다고 합니다. 근데 정작 홍명보 감독은 이 많은 국민들의 비판을 귀담아 듣지 않는 걸까요? 사실 기성용 선수가 많이 힘들었을 때 홍명보 감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부러 전화 안 했다. 홍명보가 애제자 기성용을 아끼는 방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사제지간이라고 해요. 홍명보의 아이들로 불렸었던 이 올림픽 대표팀 선수, 거기에 중심에는 기성용 선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하지만 사실 기성용 선수가 굉장히 많은 의혹이 제기되며 법정 다툼으로 번지게 됐죠. 그 모습을 보던 홍명보 감독은요, 각별했던 만큼 소통이나 조언을 했을 법도 한데 오히려 전화를 걸지 않았다고 합니다. 애제자를 굉장히 아꼈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차후에 기성용 선수를 잠깐 만났을 때 담소만 나눴다고 합니다. 안부 정도만 물어봤다고 해요. 기성용과의 재회에서 반가운 감정을 가졌었다고 합니다. 기성용 선수도 여기에 대해서 아마 충분히 만족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어수선한 분위기에서도 한국 축구의 기둥이라고 불리우는 3인의 우정은 영원하다. 이청용, 기성용, 구자철 세 선수가 뭉쳐서 이렇게 우정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세 선수가 만나서 사진을 찍었는데 사실 이 세 선수가 만나서 우정사진을 찍은 이 모습이요, 많은 대중들에게는요 사실 큰 응원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실 이들의 이 밝은 모습, 이 밝은 입장, 기성용 선수도 사실 말을 많이 아끼는 편이지만 홍명보 감독에게 따로 연락을 했을까요? 홍명보 감독이 그러했듯 본인 역시 연락을 안 하는 것이 오히려 홍명보 감독을 위로한다라고 생각했을까요? 그게 정말 맞을까요? 아마 기성용 선수도 마음이 많이 복잡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찌됐건 과거 방송에서 했었던 발언, 홍명보 감독에게 이러한 소리를 들었지만 그럼에도 기성용 선수는 사실 쓴소리를 들었다라는 내막을 밝혔음에도 오죽 답답했으면 그랬을까라는 형태의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홍명보 감독은 거듭된 사과와 해명에도 오히려 더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대로라면 31일 날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팀 K리그와 토트넘의 친선기를 볼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곳에 가지 않고 부산으로 향하게 됐을까요? 부산에는 바로 유소년 대표팀 선수들이 소집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감독 취임 기자회견 이후에도 이 비판 여론들이 도무지 가라앉지 않는 상황이 되다 보니 각급의 연령별 대표팀과 A 대표팀의 연계성을 강화하겠다라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간 행보가 아니냐라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유소년 대표팀에서도 인재를 발굴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준 건데요. 참 아쉽게도 팀 K리그와 하필 손흥민 선수가 펼치는 토트넘의 친선 경기를 보지 않고 유소년 대표팀
경기장에 갔단 말입니다. 일각에선 이러한 말이 나오고 있어요. 아무래도 유소년 대표팀보단 이 토트넘과 우리나라 K리그 팀의 경기가 훨씬 더 많은 관중, 또 많은 관계자들, 이목이 집중되는 만큼 안 그래도 홍명보 감독에 대한 비판 여론이 굉장히 강렬한 요즘 시기에 굳이 거기를 갈 필요가 있었겠느냐. 오히려 유소년 팀으로 가서 선수들을 발굴하는 게 낫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급속도로 행보가 변동된 게 아니냐. 이러한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래저래 참 아쉬운 상태인 거죠. 사실 지난 시즌에 울산 현대를 이끌고 K리그 우승을 차지한 적도 있는 홍 감독입니다. 대표팀 감독직을 수락하지 않았다면 바로 이번 팀 K리그를 지휘할 예정이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울산 사령탑의 자리를 떠나게 되면서 이 역할은 지난 시즌 2위 팀인 포항 스틸러스의 박태하 감독에게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K리그 친선 경기 날에 홍명보 감독이 현장에 나타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자, 결국 홍 감독은요, 이곳을 선회하여 유소년 대표팀 소집 훈련 현장을 찾게 되었습니다. 29일 취임 기자회견에서 이러한 말을 했죠. 연령별 대표팀의 경험과 전무이사로서의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유소년 시스템 구축과 유망주 발굴에 힘쓰겠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K리그 감독 경험을 토대로 한국 축구의 뿌리인 K리그와 동반 성장하는 대표팀을 만들겠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지금 홍명보 감독의 행보는 K리그 팬들에게 완전히 외면받고 말았죠. 홍 감독은 이러한 말을 덧붙였습니다. 20세 대표팀을 지도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연령별 대표팀의 중요성을 아주 잘 알고 있다. 대표팀의 전술과 철학이 연령별 대표팀에도 일관되게 적용이 된다면 정말 유망한 선수들이 A 대표팀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된다고 말이죠. 결국 이번 부산 방문을 시작으로 홍명보 감독은 각 연령대 대표팀과 K리그 현장을 두루 살필 계획입니다. 20세, 21세 선수들이 있는 곳을 직접 찾아가 도움을 주고 A 대표팀에서의 활약 가능성을 체크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손흥민, 김민재, 향후 K리그 경기장을 찾아 이 해외파 선수들과 잘 섞일 수 있는 팀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했는데, 글쎄요, 이 현장에서 과연 홍명보 감독을 반기는 이들이 얼마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유소년 대표팀을 방문한 홍명보 감독의 현장의 모습입니다. 사실 이쪽 대표팀 감독과 악수하는 홍명보 감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대표팀을 만난 홍명보 감독의 표정은 굉장히 밝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날 유소년 대표팀의 연습 경기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아무래도 이 K리그와 토트넘의 친선 경기보다는 상대적으로 많이 한산한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자, 이곳에서 감독만이 아니라 코치진도 만나게 됐는데, 아무래도 이들에게는 홍명보 감독이 협회의 또 관료이기도 했고 울산팀을 우승팀으로 이끌었던 전력의 2002년도 월드컵의 영웅이자 나아가선 현 국가대표팀 감독입니다.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결국 이곳을 방문하여 구슬땀을 흘리면서 선수들을 지도하고 있는 코치진과 만나서 이렇게 인사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이게 땀이 얼룩져가지고 이렇게 지금 색깔이 다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현장에 있는 유소년 대표팀 코치진들이 얼마나 땀을 흘리면서 선수들을 지도하고 있는지가 보여집니다. 여기 보면 감독님도 땀에 이렇게 옷이 젖었고 코치진도 옷이 젖어 있고 홍명보 감독은 당연히 뽀송뽀송한 상태입니다. 자, 결국엔 이 첫 행보가 유망주 발굴이었다라면서 도착한 곳에 누가 있었겠습니다. 이 연습 경기를 하고 있는 유소년 대표팀 어린 선수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곳에서 대화를 했다고 합니다. 특히나 유망주를 발굴하겠다라고 선포를 한 만큼 아마 많은 현장에서의 이 어린 새싹들이 홍명보 감독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 홍명보 호의 국내 첫 공식 행보는요, 기존에 알려졌던 것과 다르게 유소년 대표팀을 찾게 됐습니다. 이 경기장 입구에서 팬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팬들이라고 하기에는 유소년 대표팀의 가족, 지인들일 확률이 매우 높아 보였습니다.
특히 연습 경기가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국가대표팀이나 K리그보다는 상대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지 못하는데요. 그 덕분에 홍명보 감독의 얼굴이 좀 더 밝을 수 있었던 게 아니냐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도 몰려든 기자들에 의해서 홍명보 감독은 인터뷰를 하기도 했는데요. 어떤 얘기를 좀 쏟아냈느냐, 다른 기사를 찾아보니까 이 인맥 축구는 더 이상 하지 않겠다. A대표팀을 개방한 홍명보는 부산에서 과연 누구를 점짓게 됐을까라는 기사가 눈에 들어옵니다. 결국 19세 이하 유소년 대표팀의 훈련지를 방문했는데요. 아마 김명준부터 국내파, 해외파 등을 두루 살피지 않겠나. 10년 전의 인맥 축구 다 인정한다. 하지만 대표팀은 언제든지 열려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작 이번에 주장직으로서 제외하게 된 손흥민 선수가 실제 2014년도 월드컵 때 막내로서도 불구하고 엄청난 대활약을 했단 말이죠. 아마 많은 분들이 잘 기억하고 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의 유망주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양민혁 선수의 토트넘 진출, 이것은 한국 축구에도 명백한 도움을 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러한 발언을 하는 홍명보 감독의 취지를 보면 한국 축구, 특히 K리그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참 많이 아쉽게도 그런 본인의 의지와 의사와는 다르게 실상은 K리그 팀 감독직을 내던지고 국가대표팀 감독직으로 달려갔다. 이런 얘기가 더욱더 많이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오죽했으면요, 이 홍명보 감독의 연봉설에 대한 이야기도 이렇게 빗발치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인가 봤더니 마음 바꾼 홍명보 감독이 받는 연봉 수준이 뜨게 됐다. 초미의 관심사다. 어느 정도였을까요? 지금 보니까 뭐 이임생 기술이사가 이야기했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토대로 말을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외국인 감독과 한국 감독의 연봉 차이가 있다. 당당하게 요구를 하자 액수를 밝힐 수는 없지만 외국 감독 못지않게 대우를 받아야 한다라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클린스만 감독의 연봉은 우리나라 돈으로 약 29억 원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 연봉만 29억 원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29억 원과 비슷한 수준의 대우를 홍명보 감독이 만약 받게 된다고 한다면 1년에 약 30억, 2년에 60억, 3년에 30억이 3번인 90억에 달합니다. 그러니 홍명보 감독의 연봉이 어마무시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오죽했으면 이 대한민국 국가대표팀 감독직의 주인공이 누구냐보다 홍명보 감독의 연봉이 얼마냐. 결국 홍명보 감독이 국가대표팀직을 수락하게 된 건 이 막대한 연봉 때문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사실 좀 빗발치고 있습니다. 2년 정도 남았기 때문에 사실상 올림픽 팀까지 홍명보 감독이 맡게 될 경우 사실 2년 플러스의 연봉을 더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최소 60억에서 90억 정도의 연봉을 받게 되는 게 아니냐. 마음을 바꾸게 된 것은 이 엄청난 고액 연봉 때문이 아니냐. 뭐 이런 의견도 빗발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더불어서 사실 이 차두리 선수가 과거 홍명보 감독에 대한 비판을 간접적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이 2014년도에 브라질 월드컵 때에도 불구하고 유임이라는 결과가 나오자 왜 이런 일이 생겼냐라고 말을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98년에는 왜 혼자서 점점점이라고 적었습니다. 바로 본인의 아버지인 차범근 감독이 이 98년도 프랑스 월드컵에서 현지에서 경질이 됐기 때문입니다. 멕시코와의 1차전에서 역전패를 당했고 2차전에서 5대 0으로 대패를 당하면서 사실 현지에서 경질을 당하고 말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차두리 선수 입장에서는 우리 아버지는 현지에서 경질됐는데 왜 홍명보 감독은 유임이 됐냐라는 얘기를 당시에 간접적으로 비판했다라고 이야기가 많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사실 2014년도에도요. 이 홍명보 감독의 부름을 최종 명단에서 받지 못했던 것이 바로 차두리 선수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그 이후 월드컵 해설위원으로 발탁되어 브라질에 가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 홍명보 감독과의 인연이 어느 정도 악연으로 흘러가게 됐다라는 얘기도 많이 쏟아졌던